삶과 죽음은 명확한 경계로 구분되지 않으며 항상 우리의 곁에 존재한다. 삶은 죽어가는 과정. 죽음 또한 삶의 과정이 있어야 존재한다. 그래서 죽음을 느낀다라는 건 역설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건, 생에 대한 감각과 의지는 죽음을 가까이 할수록 강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나 죽기 싫어, 꼭 살고 싶어 이런 생각해? 아니야. 병에 걸려 죽어가고 위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나 살고 싶어요 생각하지. 매일 죽는 사람은 살기 위해 죽음을 연기해야 하는 임무를 통해서 삶과 죽음이 혼재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당 300원 받아가면서 매일 죽어야 돼요 하고 추운 겨울에 맨바닥에 엎드려 있어야 되고. 시작해 봅시다. 단역 전문 배우인 그는 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3인칭이네. 시점이 일요일에도 촬영장에 나가 주인공 신장균에 맞서는 악역 고독성 오의 졸개. 촬영의 마지막 장면을 기다립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대회전. 이 회전이라는 건 뺑글뺑글 도는 게 아니라 너네 패거리 다 나와. 300명, 500명, 10,000명. 우리도 다 나올 거야. 한 방에 붙어. 그게 회전이야. 모일회, 싸울전. 오늘의 주인공인 신장균과 고독성의 최후를 결판지을 장소가 어느 이름으로 알 수 없는 왕릉으로 옮겨졌을 때 가을 햇빛은 이미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고 밤이 된다. 가을에 밤돼 춥겠지. 그리고 그는 이미 기진맥진해 있었다. 어느 임금의 능인지 알 수 없지만 그 거대한 규모의 무덤 앞에는 그 임금의 생전의 위용을 말해주는 번듯하고 널따란 잔디밭이 있고 그 잔디밭은 이제 한여름의 푸르름을 잃고 시들어져서 누런빛을 띠고 있었다. 임금의 능인 이유가 있어. 공간적 배경이 죽음과 가까운 곳이잖아요. 널따란 잔디밭이 시들어져 가고 있어. 죽음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가을 햇빛은 그리고 그 빛을 서서히 거두어들임으로써 잔디의 누른빛을, 우와, 누런색만 해도 죽어가는 건데 회갈색으로 바꿔가고 있었다. 더 죽어가고 있어. 37의 1번. 시간의 변화 괜찮지. 주변 분위기를 드러냅니다. 나쁘지 않죠. 37의 1번 오키. 그는 수십 명의 다른 포졸과 함께 신장균을 세 겹으로 호위하고 있었다. 고독성은 뒷전에서 독점만 하고 있을 뿐 아직 나서지 않고 있었고, 이런 거 보면은 그 옛날에 막 무협지나 깡패들 패싸움 하는 거 보면은 좀 그 두목이라는 애들 치사하지 않냐? 이렇게 쫄개들 먼저 보내놓고 쥐가 먼저 나서서 너 대빵 나와 해가지고 1대1로 붙어서 하면은 깔끔하잖아. 다치는 사람도 한두 명이면 한 명 아니면 두 명 끝나는데 왜 밑에 애들을 그렇게 굴려? 이렇게. 포졸들은 신장균과 근접한 순서대로 한꺼번에 서너 명씩 죽어나가기 시작했다. 언제 어디서 번쩍일지 알 수 없는 신장균의 검광은 제 주변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화려하고 날카로운 곡선을 그려서 의상이 아닌 누더기를 걸친 한 목숨당 300원짜리 일당이죠. 포졸들을 베어 풀베듯 베어 나갔다. 촤 하면 하고 쓰러져 줘야 돼. 37의 2번. 인물들에 대한 처우. 제대로 된 옷도 안 줬어. 300원 겨우 주면서 보잘것없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괜찮지. 그는 맨 뒷열에서 싸움의 중심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으나 아직 차례가 오지 않았지.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배가 등과 달라붙어서 밥도 못 먹었나 보다. 배고파. 제 주인의 무능함을 수근거리고 있었고 언제부터인지 옆구리가 뜨끔뜨끔 결리기 시작했지. 능망념이 재발하려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3인칭인데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있죠. 이거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문제에서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 현대소설은 시점 생각해야 돼요.
그는 칼을 높이 치켜들고 온몸을 신장균의 칼에 내막기력에 위에서 드러내놓은 채 달려들었는데 신장균의 칼이 번쩍했다고 생각했었고 사실은 어떻게 죽여주세요라고 달려드는 듯한 형상인 거지. 37의 3번 신체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늑막염인가? 옆구리가 뜨끔뜨끔한데 열심히 달려들고 있죠. 직업정신이 있어. 인물의 절박한 처지. 왜? 이거 해서 300원이라도 받아와야 되는 거 벌어가야 되니까. 다음 순간 그는 왼쪽 옆구리에 격렬한 통증을 느끼고 쓰러졌어. 배는 신용만 해야 되는데 이런 신장균이 실수해서 진짜 때렸어. 진검이 아니라 나무를 깎아 만든 칼에다 은분을 바른 거라 외상은 대수롭지 않겠지만 옆구리에서부터 가슴까지 점여드는 동통은 참을 수 없어. 아 너무 아파. 씨. 그렇다고 잠깐만 할 수가 없어. 먼저 쓰러진 포졸의 시체 위에 덧걸쳐 엎드려져서 이를 악물었고 고통은 더욱 심하게 저려온 것 같았고 촬영은 아무 일도 없다라는 듯 끝내고 신장균 이 자식은 지가 실수했는지도 모를걸? 마침내 신장균과 고독성의 최후의 결전이 벌어진 모양. 두 사람의 고함 소리, 나무칼 부딪히는 소리만이 날카롭게 들려오고 촬영기에 옛날에 필름 영화니까 둔탁한 음향과 함께 촬영장의 분위기죠. 37의 4번 상황을 제한적으로 인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 시체가 돼서 엎드려져 있지만 얘네들 싸우고 있어. 카메라 돌아가고 있어. 나름 전체적으로 촬영장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둔탁한 음향과 함께. 그래서 37번에 4번 틀렸다고 하면 되고 초조함이 또 느껴지지는 않아. 그리고 그는 자기의 목금에서 차츰 죽은 사람의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다. 나 진짜 살아있지만 죽는 거 아니야? 무언가 심하게 썩는 듯한 냄새와 썩고 있는 물체가 발산하는 열기가 목구멍 안에 있다고 느껴졌다. 이게 실제로는 아니고 심리적으로 야 나는 영화 촬영장에서도 이렇게 죽어가고 현실에서도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라는 걸 느낀 걸지도 몰라. 어디선가 300년 전의 포졸이 낯선 듯도 하고 낯익은 듯도 한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자네도 별 수 없이 죽어 자빠졌어. 봐. 임금도 죽고 말거든. 그는 하마터면 벌떡 일어날 뻔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300원 때문에. 그의 의식 속에 아내의 희뿌연 시선. 그러지 말라고. 남편 일어나지 마 라고 말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일어날 기운도 없어. 그가 오늘 첫 번째 300원을 쥐어주면서 최 씨가 뭐 그러한 단역 배우들 뭐 관리하는 그 관리자겠지. 300원 쥐어주면서 어이, 오늘 야간 촬영이 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그것도 300원인데. 야간 촬영 있는데 나갈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미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지경이었지만 따라 나섰지. 라면 한 그릇 사 먹을 겨를도 없이. 최 씨가 그래서 오늘 손에 쥔 두 번째 300원, 오늘 600원 벌었어. 11시가 넘은 시간에. 주연 배우가 무슨 까닭인지 나오지 않았으므로 빵꾸냈다고. 보통이면 밤을 꼬박 세워야 할 일인데 어쩌면 오히려 다행이었어. 일찍 끝났으니까. 그럼 두 번째 받은 300원 뱉어내나? 그건 아니지. 그러나 그는 눈앞의 사물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흐리멍텅해지고 있어. 이러다 이 아저씨 죽는 거 아니야?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단지 자기는 지금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 앉아 있다. 이 버스가 막차다. 승객들은 피곤해 졸고 있다. 차창은 얼굴이 보이고 흐릿한 의식뿐이다. 너무 힘들어. 37의 5번. 의식한 내용을 나열해. 인물의 피로감을 부각하고 있다. 괜찮네. 37의 정답 4번.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차비 10원 내고 남아있는 590원. 이 사실은 하늘에서 별을 따왔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나란히 서고 싶을 정도로 굉장한 재수라기보다는 행운이다. 일당 590원 벌게 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할 만큼 이 사람은 지금 사는 게 너무 갑갑하고 힘들어.
그는 단지 아직 죽지 않을 근육과 뼈의 무게만을 그렇게 달리는 버스에 앉아 있었지만 몇몇 승객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꼈지만 분명치 않아. 지금 정신이 거의 오락가락해. 의식이 가물가물 꺼져가는 느낌도 있지만 그것도 분명하지가 않아. 의식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한 버스가 종점에 닿아서 막 오른발로 땅에 내밀려고 하는데 아 차가워 씨. 발이 너무 차가운 거야. 왜? 신발이 없어. 선뜻했다. 오른발이 맨발이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냉습한 어떤 줄기 같은 것이 다리를 통해 정신으로 쭉 끼쳐 오르면서 머리끝까지 차가운 분열을 일으키고 머릿속이 물벼락 맞은 듯 선명해졌지만 지금까지 정신이 해롱해롱 오락가락했는데 신발 없는 맨발 덕분에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어 구두가 어느 사이에 달아나 버렸는지 생각할 수도 없었어. 오른쪽 다리가 뻣뻣해지고 차고 습기 킨 죽음의 외곽을 딛고 있다라는 생각이 선명해졌어. 맨발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그와 동시에 그 발 때문에 죽음이 느껴져. 아직 다리가 경직이라도 일으킨 듯 뻣뻣하고 불편했지만 안간힘을 써서 걸었어. 골목의 가게도 불 켜놓은 채 손님을 기다리지. 그러나 그에겐 죽은 사람을 전송하기 위한 장의의 불빛처럼 저거 나 저승 보내는 불빛인가? 어느 나라에서는 맨발은 입관 직전의 사자, 죽은 자를 뜻한다던데 맨발은 어느 나라에선 죽은 자라고 하던데 나 죽은 자인가? 허긴 어디 나만 죽은 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커다란 소멸의 흐름 속에 던져진 죄이지. 나만 죽어가나? 아니야. 세상의 모든 인간 다 죽어가고 있어. 매일 조금씩 죽어가면서 사는 거야. 이게 바로 어찌 보면 인간의 본질이지.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건 하나밖에 없어. 언젠간 너 죽는다밖에 없어. 어린아이조차 그렇다. 아내의 뱃속에 자라고 있는 태아. 이 아저씨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아내와 뱃속의 아기 때문이었나 보네. 아내의 뱃속에 자라고 있는 태아도 죽음의 싹이다. 이건 너무 무서운 얘기다. 내 아내의 뱃속에 있는 내 자식이 죽음의 싹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생각은 너무 좀 오버한 것 같은데? 아내가 죽음을 베고 그것을 키우고 있다. 옆구리가 결리고 늑막염 재발했나. 막연히 생각하며 구두가 벗겨져 있지 않은 발과 신겨진 발을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며 걸었지. 나는 내 몸뚱아리에 죽음의 발과 생명의 발을 하나 가지고 있어. 즉, 나는 살아있으면서 죽어가고 있어. 어느 나라 전설 속에 있을 법한 이상한 그림자처럼 내 왼쪽엔 구두가 아직 신겨져 있구나. 그리고 깜짝 놀랬어. 아직 나는 한쪽은 신고 있구나. 아직 반은 살아있구나.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깨달음은 그를 놀라게 했고 그의 마을에 감명까지 느껴졌지. 그래, 나 아직 살아있구나. 이 발은 따뜻하고 편안해 튼튼해 반석과 같아. 아까 아내의 뱃속에 죽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너무 내가 오바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라면서 조금 반성해. 아내의 둥근 배가 머리에 떠올랐지. 뱃속에 태아가 하고 있을 몸짓을 상상했지. 그건 죽음의 싹이 아니었어. 그렇게 부르면 안 됐었지. 아유 씨, 왜 그런 생각을 했었을까? 아내에게 지금 단백질이 필요해. 500원으로 쇠고기 한 근 사자. 식육점 문이 닫히기 전에 펄펄한 소를 때려잡아서 피가 뚝뚝 뜯는 싱싱한 고기를 파는 것 같은 식육점의 불그레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이런 이야기. 35, 6, 7번 했고 8, 세 문제 딱 3분 드릴 거예요. 시작.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서 그가 하는 속마음 이야기 다 알아요.
내적 독백을 직접 제시해서 그렇지 작은 따옴표 없이 의식의 변화 내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죽음의 씨앗이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의식이 바뀌고 있지. 정답 1번 끝. 36번 신장시계의 배우는 배는 신용만 하기로 했었지만 진짜 때렸어. 그가 매우 지친 상태였지만 야간 촬영 그러니까 받아서 600원 받았지. 두 번째 촬영에선 주연 배우가 끝나지 않아서 그나마 밤샐 일이 일찍 끝났어.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수중에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현금이 있어. 소고기 한 근 살 만큼. 소고기 한 근에 600g 요즘식. 오유 그래도 좀 꽤 버는 셈인 것 같기는 한데 요즘 고기가 왜 이렇게 비싸? 다음 5번. 버스에 오른 그는 몇몇 승객의 시선을 의식하고 불편함을 느낄 틈도 없이 해롱해롱하죠. 37번 확인했고요. 38번 보러 갈게요. 틀린 거 바로 답 찾을까요? 우리 아까 보기 읽었으니까 몇 번? 2번. 왜냐? 죽은 척하고 쓰러진 자기의 목구멍에서 죽은 사람의 냄새를 느끼고 300년 전 포졸의 속삭임을 듣는 그의 모습은 삶이 끝나야 죽음이 찾아온다. 이 말은 삶과 죽음이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경계가 그어진다는 얘기인데 위에 보기에 뭐라고 그랬어? 삶은 죽음의 과정이야. 죽음도 삶의 과정이야. 대놓고 위에 명확한 경계로 구분되지 않아. 경계가 없어. 경계가 없다라고 보기에 얘기를 분명히 해줬는데 2번에 끝나야 죽음이 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지. 틀린 거야. 기억나? 문학에서의 보기는 버릴 말이 1도 없어. 진짜. 이거는 뭐 38번 보기에 나온 말을 뭐 요약해 주세요. 요약을 할 수가 없어. 뺄 말이 1도 없거든. 이렇게. 그래서 보기는 꼼꼼히 보셔야 한다. 일단 정치.